자, 오늘부터 서점 갈래? 여기 있는 1번부터 11번까지 작품 개수는 더 많아. 11작품은 아니고 작품 개수는 더 많은데 이게 대표적인 출판사 4개 출판사에 실려있는 여기 있는 서점 갈래야. 서점 갈래. 자, 서점 갈래 작품들 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문제 유형. 서점 갈래에서 문제 유형 1번 표현상의 특징.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표트.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었던 비유법 중에서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그다음 역설법, 반어법, 강조법이지, 기타 등등등 이러한 표현법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확인하는 문제를 내는데 이런 건 이제 개념이지. 그래서 예비 고등부 기준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건데, 만약에 자기가 예비 고등부인데 이 개념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혹은 한 번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가고 싶다, 고등부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강의지. 개념의 나비 효과. 예비 고등부라면 입문편 강의 듣는 게 좋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문학하고 독서 파트인데 총 60강 정도, 그러니까 문학 파트, 서점 갈래, 서사 갈래 이렇게 총 2파트인데 총 60강 정도, 그러면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들을 수 있거든. 워크북까지 함께 이렇게 듣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학교에서나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렇게 수업을 해 나가면서 웬만한 이제 표현상의 특징은 다 나오기는 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정리를 완벽하게 해놓고 들어가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어, 시구의 의미. 요거는 이제 작품을 분석을 하는,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는, 읽기 능력이 필요한 거지. 사실 요 작품 분석도 학교에 가면 해줘.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수업 때,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 아는 작품과 모르는 작품을 다르게 말을 하면 낯선 작품이라고 하는데, 내신은 사실 여기 있는 아는 작품이야. 즉 이런 학교에, 즉 비상박완수 교과서를 쓰게 되면 무조건 여기 있는 뭐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야? 윤동주 선생님의 자화상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그리고 선생님이랑 할 때 작품 분석을 해준단 말이지. 그러면 그것을 읽고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도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 그 과정을 하면, 문제 풀어보고 이 과정 하면 되는 게 무슨 작품이야? 아는 작품이야. 근데 무엇으로 가게 되면, 수능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수능에서 2개의 현대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1개는 모르는 작품이야. 만약에 3개의 현대시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 2개가 모르는 작품이야. 즉 모르는 작품을 보고 선생님이 한 것처럼 시어시구의 의미를, 물론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만, 즉 선지에서 분석해 놓은 것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거겠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신 대비를 통해서 아는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 모르는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국어에서, 문학에서, 서점갈래에서의 핵심인 거지. 물론 현대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물론 고전시가도 달라지는 건 없어. 근데 아무래도 고전시가이니까 조금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요런 게 있구나, 그리고 서점관리는 문제가 이렇게 유형이 2가지로 나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나뉘어주는 문제를 풀 때가 되면 이 유형 2가지에 따라서 문제를 생각하면서 풀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실제로 이제 자아상부터 분석을 해 볼 건데, 자, 일단 선생님은 편의상 요걸로 수업을 하지 않고 막 필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교사형 지도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야. 그러나 그 수업을 들으면서 옆에 교재를 펼쳐놓고, 선생님이 준 이 교재를 펼쳐놓고 밑에가 이제 필기를 하면서 듣는 거야. 그게 이제 아는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지. 그것을 끝내놓고 끝이 아니라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요 시 있지, 이 시를 빈 종이에다가, 빈 노트에다가 그대로 적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서점 갈리는 거 충분히 가능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 다 적어. 다 적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내용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보여줄게. 이런 빈 종이에다가 보여줄게. 자, 이런 필기들을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거란 말이지. 이러한 필기들을 뭐 예를 들어서 형광펜 하나 줄을 쳐보면 이런 필기들을 형광펜 이렇게 자아성찰의 매개체라고 하는 건 본인 스스로 빈 부분에다가 적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만 적어 놓는데 그 밑에다가 머릿속에서 외딴 우물이 자아성찰의 매개체였지라고 밑에다가 적어보는 거지. 물론 다 적히는 건 아니겠지. 적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던 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이 과정이 복습인 거고 이 과정까지 이 복습 과정까지 끝내놓고 나서 내가 주는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물론 영상을 시청하는 이제 학생들 중에서 문제를 이제 뽑아보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뽑아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자, 가볼게. 그러면 이제 자아상부터 분석을 해볼게. 자, 윤동주 선생님인데 우리 여기 보면 이 교과서에서 보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나오거든. 그랬을 때 여기서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여기 보면 나와 있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 독자를 중심으로 감상을 하는 것을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해. 그리고 하나 더 현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대라고도 하는데 사회 현실이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시대 현실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작품 외부의 것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외재론적 관점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작품 자체, 즉 현실 작가 독자가 아니라 작품 자체. 그래서 작품의 내용이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이해하는 것을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해. 그래서 내재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해. 자, 요거 개념으로서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중요해. 알고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물어볼 수 있고 나중에 문제 풀어보게 되면 나와 있을 거야. 자, 근데 여기로 이제 올라온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방금 작가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했지. 네? 그러면 밑에 보시면 누구야? 윤동주 선생님이야. 그럼 이제 윤동주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작가로서의 시인으로서의 특징이 있고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한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추가를 시키면 우리 윤동주 선생님 하면 무엇을 기억해 두면 좋냐면 부끄러움이야. 사실 선생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윤동주 선생님은 진짜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삶을 사셨는데 당사자분께서는 너무나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시고 그 부끄러움의 내용을 작품에 담아낸 것이 많았어. 자, 요거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아. 앞으로 나오는 윤동주 선생님의 작품들 많을 거야. 그때마다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 당연히 어떤 시대를 살아가셨다. 일제 강점기 시대를 살아가셨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잖아 사실. 자, 그리고 이제 뭐 보자. 제목 보자. 자화상이야.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화상. 자기 그림인데 그러면 자기 그림을 왜 그렸을까? 자기 자신의 그림을 왜 그렸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시를 한번 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삼모퉁이를 돌아. 어디를 돌아? 삼모퉁이야. 돌아서 논가, 논이야 논. 외딴 우물을 어디를? 우물을 홀로 여럿이서 간 거 아니야? 홀로 찾아가선 누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행위지. 무엇을 들여다보는 행위?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누가 한 것이겠어? 아무래도 당연히 시이기 때문에 화자가 했겠지. 시자고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 나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어. 물론 부가적인 것 어디에 있는 논가 외딴 곳에 있는 우물을
어디로 가야 돼? 산모통일을 돌아서 가야 돼. 물론 학교 선생님께서 왜 외딴지, 왜 하필 농가인지, 왜 하필 산모통일을 돌았는지 까지도 만약에 무엇을 하시면, 해석을 하시면, 본인의 해석을 말씀을 하시면, 분석을 말씀을 하시면 알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전부 다 하지는 않아. 그래서 나도 일반적인 해석을 따라서 하지 않을 거야. 홀로 찾아가선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아. 근데 재미삼아 홀로만 한번 해보면 지금 뭐 하러 가신 거야? 부끄러움, 즉 성찰, 반성을 하러 간 거거든.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자기 자신을 성찰, 반성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반성, 성찰하는데 함께 하나? 같이 하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혼자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홀로 찾아갔다. 그냥 한번 해봤어. 자, 가만히 해석 안 할 거야. 들여다본대. 중요한 거 많은데 들여다본대. 무엇을? 우물을. 지도서다 보니까 밑에 다 적혀져 있는데 우물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 안에 누가 있을 거야? 믿기지 않겠지만 자기 자신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자아 성찰이라고 한 거지. 그러면 우물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하니까 그 우물이 무엇이 되는 거지? 자아 성찰의 매개체, 연결고리가 되는 거지. 보통 이 자아 성찰의 매개체는 우물 혹은 거울, 자기 자신이 비추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소재로 많이 쓰이게 되고, 자, 들여다보는 이 행위가 무엇을 하는 행위지? 자아 성찰을 하는 행위지. 납득되지? 이형 가볼게. 우물 속에는, 자, 우물을 들여다봤잖아. 그랬더니 그 우물 속에는 무엇이 밝고, 달이 밝고, 무엇이 흐르고, 구름이 흐르고, 무엇이 펼쳐져 있고, 하늘이 펼쳐져 있고, 무엇이 불고, 바람이 불고, 마지막 무엇이 있대? 가을이 있대. 좀 특이하지? 그 안에 화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무엇이 보이는 거야? 달, 구름, 하늘, 바람이, 가을이 있는 거야. 너무 아름답고 좋지? 여기 보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우물 속 자연 풍경이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전부 다 어떤 거? 긍정적인 거야. 좋잖아.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인 거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야. 네? 자, 여기서 요런 표현상의 특징 나와 있지. 사실 여기 1년에서도 표현상의 특징이 있었어.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할 거야. 분석이 끝나고 표현상의 특징을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거야. 자, 그래서 바람이 불고 가을도 있대. 구체적 계절, 가을이 있대. 자, 3년.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 풍경 말고 무엇도 있대? 한 사나이도 있대. 누구겠어? 화자 자신이겠지. 그래서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여기서 현실에 초라한 자아라고 대놓고 말을 했지. 부정적인 건 선생님은 세모라고 표시한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부정적인 거. 왜 이 사나이가 초라하냐?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비친 자신의 모습이 싫은 거야. 미운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 초라한 자아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만약에 좋으면, 그 비친 자신의 모습이 좋으면 그 자신의 모습을 밉다라고 표현을 할 이유가 없잖아. 밉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니까 부정적인 거지. 그러니까 돌아가겠지. 그래서 현실에 초라한 자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지. 자, 돌아가다. 미워져 돌아가다. 이 행위는 누가 하는 거야? 화자가 하는 거지. 돌아가다 생각하니. 생각을 하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진대. 뭐 했다가 미웠다가 심리 변화 아주 중요해. 내신 대비해서 내신에서 엄청 많이 나와. 심리 변화. 처음에 미웠대. 근데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연민을 느끼는 거야. 불쌍한 거야. 가여운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여움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다시 도로 간 거야. 도로 가서 다시 들여다 보니까 그대로 있대. 당연하지. 다시 보니까 다시 보이는 거지. 그랬더니 다시 그 사나이가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한다. 미워져. 똑같아.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움이라고 되어 있지. 그 다음 또 나온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다시 그리워진대. 이제는 또 여기 보면 뭐해진대?
그리워진다. 심리 변화, 태도 변화라고도 하고 심리 변화라고도 하지. 아주 중요해. 밑에 요 설명은 여기 하고 읽을게. 그 다음에 요 설명은 미리 보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증의 반복. 그러니까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뭐 이런 것을 애증의 반복. 이것이 내적 갈등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고 싫음의 대상이 사나이라고 객관화시킨 거지만 사실은 화자인 자기 자신이잖아. 그래서 무슨 갈등? 내적 갈등. 마지막 6년이야. 그래서 우물 속에는 이거 똑같지? 여기랑 나중에 표현상의 특징 할 때 정리 한번 해볼게.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떠올라져야 돼.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똑같지? 여기까지는. 몇 년이랑 똑같아? 2년이랑 똑같아. 다른 점은 추억처럼 어떤 표현법이 떠오르지. 뭐가 있대? 사나이가 있대. 아니 아까도 계속 사나이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도 뭐가 있대? 사나이가 있대. 그러면 이 사나이는 뭐가 다르냐라는 거지. 어떤 점이 다르냐라는 거지. 자, 한번 생각해 보자. 필기 가리고 한번 생각해 볼게. 바라봤어. 바라보는 행위는 무엇을 하는 행위라고 했지? 쌤이 떠올라지지? 성찰을 하는 행위지. 그 성찰의 끝에 뭐가 보이는 거야? 또 다른 사나이가 보이는 거야. 물론 그 사나이는 역시나 자기 자신이겠지. 그러면 아까 처음에 비친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했어?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했어?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했지. 그리고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비친 모습이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이라면 성찰을 통해서 변한 게 없는 거고, 만약에 뭐로 바뀌었으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어떤 성찰의 결과물이 되겠지. 아니면 예전에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참 괜찮았는데 내가 그 모습일 수도 있겠지. 볼까? 지도서의 필기 보면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긍정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인 거지. 이것은 결국에는 그 모습을 무엇하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야. 즉 추억 속 자아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서 그 현실의 자아는 부정적인 자아야. 부정적 자아와 화해를 하고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된다라는 건 부정적 자아에서 긍정적 자아로 되돌아가고 싶다. 이런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자아 성찰을 통해서 무엇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긍정적이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순수한 여기 아니구나. 아까 그거구나. 분석인 거고, 물론 이제 분석 말고 뭐도 필요해. 내용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일단은 깨끗한 걸로 돌아가 볼게. 깨끗한 걸로 돌아와서 이 분석들 아까 빈노트에다가 쫙 혹은 A4 용지에다가 요거를 적은 다음에 아까 시킨 대로 필기 내용 설명했던 내용들 표현상의 특징 조금 이따 여기다가 적어줄 거야. 그것들을 통해서 적은 것들을 A4 용지에 적은 다음에 그것을 오려가지고 교재에다가 끼워 놓으면 제일 좋겠지. 자, 그렇게 복습 가보자. 표현상의 특징 1년에서 한번 떠올려봐. 자, 시간 관계상 정지해놓고 떠올리면 돼. 자, 여기 보시면 봅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갑니다. 집니다. 있습니다. 갑니다. 집니다. 있습니다. 이런 걸 뭐의 반복? 종결 어미의 반복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 시행의 제일 끝부분이 반복이 되지. 끝부분이 반복이 되지. 이것을 뭐라고 하지? 각운이라고 하지. 그 다음 비읍니다. 비읍니다라고 하는 건 경어체지. 경어체를 활용했다라는 거. 표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2년과 아까 6년이 비슷하다라고 했지. 요런 걸 변용된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선생님께서는 이건 수미상관이라는 명칭 표현상의 특징을 할 수는 없다. 왜? 엄연히 말을 하면 수미상관법은 시의 첫 부분과 끝부분이 같거나 비슷한 건데 이 부분은 처음은 아니잖아. 이연이잖아. 하지만 첫 부분 앞쪽 위쪽에 있고 끝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를 준 수미상관이라고 하실 가능성 일단 크고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확인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수미상관법을 썼을 때 효과가 있지. 효과 뭐 있지? 의미 강조, 그 다음에 운율이 형성, 그
그 다음에 형태적 안정감.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것이 끝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운이 형성된다라는 거. 이렇게 네 가지 효과가 있지. 됐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연이 또 있어. 여기 보면 무슨 바람이라고 했지? 바람이라고 했지. 여기서 파라는 당연히 시각이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촉각이야. 근데 바람이 파랗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엄연히 말을 하면 촉각의 무슨 화? 시각화. 그래서 무슨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지. 요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계절적 배경이라는 것들 표현상의 특징으로 넣기도 해. 그 다음 나머지들은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는 무슨 심상, 시각적 심상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년 시어 반복 정도. 무슨 반복? 시어 반복 정도. 다른 건 없지? 맞나? 나도 없어. 그 다음 사연 없지? 나도 없어. 시어 반복 말고 없어. 굳이 하자면 밉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시적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는 하지만 시적 대상에 대한 정서 혹은 태도를 뭐 했다? 글씨 왜 이래? 지우고 하자. 아니다. 지우고 하자 그래도. 으싸. 태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정도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윤도 마찬가지야. 뭐 사랑이 반복된다라는 거 말고는 없고. 마지막 6년에 보면 아까 추억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 된다라는 거, 지규법 된다라는 거. 네? 말고는 없지. 표현상의 특징 요 정도. 네? 요 정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은 역시나 지도서 부분으로 한번 볼게. 표현상의 특징은 다른 거 없을 거야. 아까 촉각의 시각화 있고 맞지? 수민상관법이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 이연의 반복이라고 했지. 이 책에서도. 자, 그 다음에 밑에 학습활동 보시면 우물 속 풍경 이 얘기 나와 있지. 뭐 좋은 거였지. 구름 이런 거 얘 빼고 다 좋은 거였어. 그래서 여기서 자화상에서의 우물의 기능, 자아 성찰의 매개체,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라는 것. 아까 심리, 태도 변화, 행동 요렇게 교재 보면 비어져 있을 거야. 메꿔 놓으면 돼. 요 정도 밑에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요까지만 메꾸면 돼. 요까지 하고 나중에 쌤이 문제 주면 문제 풀면 되고.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 달콤한 국어 사이트 오시면 자화상 관련한 문제들이 많거든.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풀어보시고, 혹시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우리 사이트 1대1 게시판 이용해서 질문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